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청양과 부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호우로 도내 1,600여 농가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재배지 물기를 정비하고 병해충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 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령에선 펜션에서 불이 나 투숙객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공주에선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53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태안에서는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금어기가 해제된 첫날 백사장항에서 꽃게 10톤이 수확됐는데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올해 대풍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과 도로 등이 물에 잠기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가 큰 청양군과 부여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곳 어디입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22일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청양과 부여,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등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또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 30종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합동조사를 통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이 지금 피해 속에서 복구를 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충남에서 청양군의 피해가 좀 컸는데요. 청양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집중호우로 청양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청양군에 따르면 22일까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 418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는 1,500여 건에 달하는 등 피해액은 모두 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청양군은 390억 원 이상의 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조사가 각각 24일과 27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김동곤 청양군수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김 군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가 75%에서 90% 국토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일상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공공시설 복구를 통해 국민들께서 빠른 일상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과 부여는 특히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네, 신속히 물기를 정비하고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피해 복구 요령, 정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쓰러진 벼 위에 토사와 자갈이 뒤덮여 있습니다.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논이 침수된 겁니다. 시설하우스에도 빗물이 들어차 수확을 앞둔 멜론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내린 비로 충남에서 1,6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잠긴 농경지의 면적만 1,100헥타르가 넘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복구와 방제가 중요합니다. 벼는 고압 분사관을 이용해 표면에 묻은 흙을 씻어주고 논물은 새로운 물로 걸러대기를 해서 뿌리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다습한 환경에서 도열병 등 병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약재를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잎 도열병과 그것이 이제 벼 이삭으로 진전되는 이삭 도열병으로 진전할 경우에 벼 수량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그 논을 관찰했을 때 벼 윗잎 부분에 점이 찍히는 듯한 그 도열병 증상이 보이시면은 바로 약재를 사용해서 방제해 주셔야 됩니다. 멜론과 수박,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는 한 번 침수되면 뿌리 손상과 수분 불균형이 생기면서 시들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사실상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해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속히 폐원하거나 방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후에 폭염에 의한 햇빛 대임이나 시드름 증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광합성 촉진제 등을 연면 시비해서 생육을 조속히 회복해야 하고, 이 밖에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요소액과 복합 비료를 살포해 탄저병과 풋마른병 등을 예방하고 생육 상태가 나쁜 열매는 제거합니다. 수확한 고추는 자연 건조보다 열풍 건조기에 넣어 말려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도내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2일 새벽 3시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바베큐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은 펜션 2개 동을 태우고 화재 시작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불로 펜션 투숙객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쯤엔 공주시 우성면의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40분 만에 진화됐고 이번 불로 돼지 530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차 조사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안에서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태안군은 금어기가 해제된 21일 백사장항 기준 총 10톤가량의 꽃게를 수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금어기 해제 첫날 수확량인 1.5톤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꽃게 대풍이 기대됩니다. 위판가는 1kg당 6,000원에서 11,000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0%가량 저렴합니다. 태안군은 올해 추석이 이른 만큼 꽃게가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네, 이제 가을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걸까요? 23일은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은 멀게만 느껴지죠. 기후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인 날이 9일 이상 지속되는 첫날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열흘간 평균 기온은 30도가 넘었고요. 처서인 23일 이후에도 30도에 가까운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서 최근 30년간 24절기별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했는데 처서의 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대비 1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재앙, 바로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의 영향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이 출범 2달째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각 시군 간 소모적 경쟁을 막기 위한 정치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등 충남구와 충북, 경북 지역 13개 지자체로 구성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시군 협력체는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돼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또 태안군의 수건인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도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들 사업 모두 단순히 경제성만 따질 경우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절실해 보입니다. 시군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병기념관인데요. 충남도는 당초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윤봉길 의사 유적지 주변을 그 입지로 밝힌 상태지만 인접한 홍성군은 홍주 의병 등 의병 투쟁의 상징적인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도청 남부 출장소 역시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이 유치전을 벌이면서 예기치 못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그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세 개의 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유력 인사는 앞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출을 놓고 도내 5개의 시군이 뛰어들었다 낭패를 본 적이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와 15개의 시군 간 합의와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진시가 호흡기 증상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합니다. 네,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의 박은복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진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검사,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기관입니다.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코로나 감염 의심자뿐 아니라 확진자의 대면,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며 특히 당진 종합병원은 야간 진료와 입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있는 분들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추가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진시청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원할 경우 감염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전화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로 확진이 되면 검사 및 치료 관련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100%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증상이 심각한 응급 환자의 경우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도 119 또는 자차를 이용해 응급실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개학과 또 막바지 휴가철이 겹치다 보니까 확진자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외에도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네, 학교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제 운영을 형성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박은복 주무관이었습니다. 예산에서 올해 첫 벼베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벼베기가 이뤄진 곳은 광시면 서초정리, 주우선시의 논 6,700제곱미터인데요. 행사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예산군 농협통합 RPC 김경수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수확한 벼는 조생종인 조평으로 추석 전 햅쌀로 모두 출하될 예정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인근에 전통 한옥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예산군은 22일 대흥면 교촌리 일대 대한관광휴양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산군은 이곳에 전통 한옥을 테마로 한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해 예당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휴양시설 인근에는 의좋은 형제공원과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당호 출렁다리 등 다양한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119 수색구조 대응체계 구축 이후에 충남도 내 실종 치매 노인 수색 시간이 3분의 1가량 단축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치매 노인 실종 사고는 48건이고 평균 수색 소요 시간은 6시간 50분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수색 소요 시간에 비해 33% 감소한 수치인데요.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19 수색구조 대응체계 구축과 소방 드론 동원 등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